안녕하십니까. 2024년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기본조성팀 팀장 오세민입니다. 2024년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사회적 경제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설명회는 충남 사회적 경제 광역 중간 지원 조직들이 모여 충남 사회적 경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드리기 위해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설명회 자료집은 총 11개 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영역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수출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 사업 등을 취합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지원 사업 자료를 취합해 주신 이 기관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업 소개 자료집은 화면 아래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소개 자료는 아직 연초인 관계로 일정과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원 사업을 이용하실 기관에서는 사전에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료를 공유해 주신 기관 중에 충남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개 기관을 섭외하여 24년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금을 운영하는 신협중앙회, 충남광역자율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충남센터, 마지막으로 충남 서부지식재산센터에서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께서는 발표 중에 궁금하신 사항을 유튜브 채널로 남겨주시면 취합하여 안내 후 발표자가 응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 안내를 맡은 성장지원팀 팀장 박경주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발표는 기본 저희 센터의 현황, 그리고 비전과 목표, 그리고 조직도, 그리고 23년의 성과, 그리고 24년의 사업 소개 순으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작년 때도 이맘에 제가 좀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발표를 한 다음에 너무 말이 빠르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25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소상히 좀 이 사업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재 홍성군 홍부급 홍해공원로 20 내포혁신 플랫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수탁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수탁법인은 현재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현재 총 15명이 좀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의 센터장 그리고 4명의 팀장, 그 10명의 팀원들이 지금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힘센 충남의 동력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어떤 전문화를 위한 성과 고도화나 그리고 가치 창출, 소통과 협력 활성화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그리고 소통협력 활성화라는 어떤 추진 전략,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23년, 24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직도입니다. 작년과 조금 다른 점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사회적경제 유통지원 사업이 충남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판로 사업을 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관련된 어떤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그 심사 지원 같은 업무를 또 추가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지원팀에서 하던 판로 업무가 좀 없어졌고, 그리고 마을기업팀에서 하지 않던 예비사회적 기업 업무가 좀 추가됐다고 변경된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직도에 근거해서 이 사업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은 하단에 그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히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년 주요 성과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성과를 왜 알려드리냐 싶기도 할 텐데, 일단은 저희가 센터의 사업을 공유하는 차원도 있고,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들은, 혹은 24년에 진행하는 사업들은 23년의 주요 성과에 근거하여, 발생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잘 진행됐던 것들은 24년에 확대를 하기도 하고, 23년에 잘 진행됐지만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보완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혹은 24년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 알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일몰하는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있는 주요 성과들을 좀 공유 드리면서 그걸 근거로 24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성과로 좀 소개해 드릴 거는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입니다. 23년에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을 좀 진행을 했고요. 창업 교육, 그리고 사업 고도화 컨설팅, 그리고 데모데이, 그리고 법인 설립 컨설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창업 교육을 진행했는데 12명의 수료자를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법인 설립 및 육성 사업 진입을 4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상별 전문 교육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표자나 종사자, 그리고 뭐 공무원분들, 아니면은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분들, 혹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대상별마다의 전문 교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교육 횟수는 45회 정도 진행했고, 교육 참여자는 800명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충남 사회적 경제를 위한 인재 양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전문가를 16명 양성하기도 하고, 중간 관리자나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AMP 리더 양성 과정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지역 대학과 연계해가지고 홍보 지원단을 좀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역 대학생들 15명을 홍보 지원단으로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 혹은 중간 지원 조직이나 아니면은 그 기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재 양성 관련된 사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가치 학습 모임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사회적 가치 SV와 관련된 것들은 물론 관리자급이나 아니면 대표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회적 가치를 가진 그 전 구성원들이 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는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6개 기업이 선정돼서 19번의 모임을 지원을 하고, 결국 SVI를 1차적으로 측정하고 그것들을 컨설팅하는 과정으로 학습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 지원 사업 관련된 성과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것만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 지원 플랫폼 안에서 진행했던 이제 상담 컨설팅 사업이고요. 네, 기본적인 인사노무 법률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경영 전반의 것들이나 좀 특화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적들은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 사경센터가 판로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온오프라인 판매전을 좀 신규 발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서 이제 마켓을 한다던가, 아니면 충남개발공사와 같은 곳과 협업을 해가지고 꿈빛의 행복주택에서 판매 마켓을 한다던가, 이런 새로운 신규 마켓이나 지역의 어떤 핵심 위치에 있는 곳을 연계하여서 판로를 좀 개발하고 있고요. 네, 관련된 실적들은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자원 연계 사업 관련된 성과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원 연계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사부 발전과 연계해가지고 CSR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비즈니스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비 지원을 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이제 상품 개발에 좀 투여했습니다. 그런 상품 개발을 함으로써 어떤 참여 기업에 대해서 그 전년도보다 45% 매출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참여 기업이 신규 고용이 생기거나 하는 결과들이 나왔고요. 그 사회적 경제 기금 관련된 것도 저희가 대출 창구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홍보하고 그 안내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만 대출액이 19억 정도 발생을 했고, 관련해서 기금 이용자 중에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 센터에서
알게 되었다고 한 비중이 45% 정도 됐으니 앞으로도 저희도 어쨌든 기금의 활성화, 기금의 확대를 위해서 좀 많이 홍보하고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기금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 드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금이 만들어진 지 올해가 지금 5년 차가 됐고 향후 5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경제 기금 성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4월 중에 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이 사회적 경제 기금을 좀 이용하셨던 기업분들이 계시다면 관련된 성과 분석과 관련해서 이제 뭐 설문이나 아니면 조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은 이제 뭐 보일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전열기구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를 좀 더 효율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개선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관련해서 참여 기업은 4개소였는데 결국 이제 소비 전력이 40% 절감하는 성과를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임팩트 투자 연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셜 임팩트를 사회적 가치를 조금 알리는 IR 대회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4개 기업이 23년에도 투자 연계를 좀 받았고요. 그 투자 연계 받은 기업이 연계 금액이 한 20억 정도 발생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4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사회적 경제 전문성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 그리고 소통 협력 활성화, 그리고 마을기업 지원, 그 4가지 파트로 사업을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업은 사회적 경제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네,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고요. 뭐 사회적 경제 종사자분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경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충분한 도민이 될 수도 있는 대상을 가지고 이제 강사를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저희가 1차적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뭐 강사 양성 교육을 한 다음에 뭐 교육기관이나 혹은 저희한테 뭐 신활력이나 아니면은 여러 이제 유관기관에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경우에 이 강사들을 어쨌든 그 교육에 파견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은 하단의 표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회적 경제 대상별 전문 교육 및 기타 기획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경제 대표나 뭐 종사자, 중간 지원 조직, 행정 공무원분들 혹은 충남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SVI나 계약 실무나 뭐 지식재산권 같은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이나 뭐 이나라도움, 뭐 업무용 툴인 뭐 챗GPT나 노션 등의 어떤 사회적 경제 업무 생산성 향상 교육 등을 진행했고요. 앞으로 어쨌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업무 생산성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광역 중간 지원 조직보다는 각 시군의 중간 지원 조직이나 뭐 행정에서의 좀 더 현장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시군에 있는 뭐 유관기관이나 조직들에 대한 역량 강화 그리고 서로 상생하는 구조들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추진 일정은 하단의 내용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충남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교육입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창업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로사항은 저희만 광역에서 하나의 지역에서 그냥 교육을 진행하는 것들이 큰 어떤 효과를 낳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진행하려고 했을 때 시군 혹은 광역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사업들을 다 합쳐가지고 통합적으로 좀 운영해보자라는 취지로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한 40팀 이내 예비창업팀을 모집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센터 예산만 일단 7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이제 뭐 충남 사회경제 네트워크나 뭐 이해 유관기관들이랑 시군기관들이랑 협업해가지고 아마 뭐 2억 내외의 어떤 사업비로 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정적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좀 사업 내용을 좀 공유 드려보자면 이제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을 일단 진행할 예정이고요. 관련된 지역은 지금 아직 예정 지역이다 보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마치면은 이제 참여팀들이 통합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어떤 사업 구체화 컨설팅을 좀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구체화가 완료된 기업들이 마지막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데모데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데모데이에서 우수팀 관련해서는 뭐 1등은 한 500만 원, 2등은 뭐 200만 원 정도의 어떤 시상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창업 초기가 자금이 없으면은 이제 그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뭐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쇼미더 임팩트나 아니면은 충남 사회경제 네트워크에서 하는 소셜그라운드 G트랙이나 이런 것들이랑 연계해가지고 초기 창업자금 지원까지 해서 교육부터 이제 초기 창업자금 지원까지의 어떤 하나의 트랙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일정은, 추진 일정을 한번 하단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사실 광역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중간 지원 조직이나 네트워크 혹은 지역 대학이나 행정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에서 결국은 지역 활성화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서로의 좀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회의체를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전부터 계속 진행했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광역시군의 어떤 협업 실생 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연석회의나 아니면은 실무협의체나 아니면은 대학협의회나 아니면 시군 네트워크 관련된 어떤 지역 네트워크 협의체나 그리고 협력기관과의 어떤 공동의 사업을 기획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의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 광역 충청남 도에서만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 시군과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조금 서로에게 시너지 있는 사업들을 좀 기획하고 논의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 플랫폼 지역사회와 상생경력 사업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경영지원 플랫폼 씨앗은 경영지원만을 위한 특성화된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지원사업 정보들이 있고 상담 컨설팅 창구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경영지원 교육 컨텐츠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혹시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이라면 경영지원 플랫폼 씨앗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네이버에서 이제 경영지원 플랫폼 씨앗으로 쳐도 나오니까 많은 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문 컨설팅 창구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의 어떤 욕구를 반영해서 어떤 맞춤형 자문이나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즉각적으로 사실은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4,200만 원 정도 있고요. 자문 컨설팅의 내용은 일반 어떤 경영 컨설팅도 있고, 그리고 충남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만든 소셜바톤, 지식서비스 업종의 소셜바톤과 연계해가지고 홍보 마케팅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용부증기금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재무관리나 생산관리, ESG 경영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따라서 집중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 생긴 것들은 이제 3에서 7년 차 사이에 약간의 성장기 기업들은 이제 약간 정체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경영을 진단하고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 고도화 컨설팅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아마 이번 달 안에 좀 공고가 날 예정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충남 지역 전문가 발굴 및 기본 전문가 풀 관리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전국 컨설턴트를 모집을 했는데 아무래도 충남 지역에서는 많이 신청하지 않으셨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 멀리서 온기 때문에, 그리고 단발성으로 컨설팅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충남 지역의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충남 지역 전문가 발굴을 진행할 때 많이 추천해 주시고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기념관 사회적 판매전 따순마켓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5월과 11월에 좀 진행을 해왔는데
일단은 5월 가슴마켓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0개 정도 이제 기업을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제품 판매나 체험 관련된 어떤 마켓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추가적으로는 그 옆쪽에 어쨌든 중고물품 판매 관련된 어린이 가스마켓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날에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지역의 어린이나 부모님들의 참여를 좀 독려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참여를 하시면은 부스 대여비나 홍보, 그리고 판촉비를 지원 드릴 예정입니다. 네, 추진 일정은 4월에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5월에 판매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팝업 매장 운영입니다. 쉽게 보통 팝업 매장이라고 하면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우리 충남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홍보관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이벤트나 진행하는 걸로 보통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방식은 사실은 사회적 경제와 조금 맞지 않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느린 속도라도 이 사회적 경제 제품을 안내할 수 있는 어떤 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을 때 내포에 있는 풀무생협 유기농 이야기와 좀 에서 진행하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풀무생협 쪽에서 이제 팝업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한 15개소 내외의 어떤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고, 그 특색에 맞게 제로웨이스나 친환경 농식품 등의 어떤 탄소 중립 실현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사회적 경제 친환경 제품이라는 어떤 브랜딩을 가지고 이제 팝업 매장을 좀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제품 선발하고 편마장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홍보나 판촉 지원할 예정이니, 그리고 3월 혹은 늦으면 4월 정도에 모집을 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통협력 활성화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 홍보지원단 운영 사업이고요. 이제 대상은 충남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및 청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2천만 원이고요. 이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 학습 및 체험 활동 지원을 하고, 이제 사회적 경제 프로젝트 등 활동 등을 통해서 어떤 기회 제공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 이 홍보 지원단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작년에도 15명이 수료를 하였고 18개의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올해도 좀 지속적으로 지역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과 연계해서 이런 인재 양성과 그리고 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은 3월 중에 좀 진행될 예정이라 혹시 좀 추천하고 싶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다면은 많은 추천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이제 오프라인 홍보는 일전에 저희가 천안에서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사회적 경제 인식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한 1000명한테 물어봤는데 사회적 경제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한 10%도 안 될 정도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물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 센터라는 이름에 대한 어떤 목표와 역할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홍보해야겠다는 좀 과제를 좀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15회 정도 혹은 부스 참여자 2,500명이 참여하는 어떤 오프라인 홍보 부스를 좀 운영을 했고요. 올해와 같은 경우도 이제 충남 15개 시군의 축제라던가 아니면 유관기관의 어떤 운영 행사에 사회적 경제 홍보 부스를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혹시 기업이나 아니면 지역 행사에 초청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은 사회적 경제 홍보 부스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주간 행사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기업의 날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네,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날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토요일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주간이 7월 첫째 주로 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주간을 좀 기념하면서
충남 도민 대상의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도민 참여 행사나 캠페인들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이제 기념 주간을 알리는 어떤 인식 확산의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캠페인, 그리고 인식 확산을 위한 어떤 홍보 영상 제작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이니만큼 한번 기억해 주시고, 혹시 저희가 참여 동료나 아니면 캠페인 진행에 참여를 요청드린다면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한마당입니다. 네, 사회적 경제 한마당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경제 성과에 대한 어떤 공유나 포상, 그리고 사회적 경제인을 지지하는 장을 만드는 거기도 하면서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좀 도모하는 행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쨌든 사회적 경제 종사자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고, 예산은 4천만 원이고, 관련된 어떤 시상, 그리고 유관기관 연계, 그리고 관련된 우수상품 홍보 및 판매전 등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11월 16일 날 진행했던 행사에서 600여 명의 참여자들이 좀 와주셨고, 10개의 포럼이 진행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과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당은 현재 10월 혹은 11월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포럼 사업은 주요 어떤 이슈나 아젠다들에 대해서 발표나 토론, 그리고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CSR 확대나 CSR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진행했었고요.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지원 제도들이 많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도 진행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그런 아젠다나 이슈들이 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6월 그리고 늦지 않은 12월 초에 아마 포럼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 관련된 자료 아카이빙과 배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회적 경제 조사 연구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지속적인 어떤 실태 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사업 설계를 하기도 하고, 정책과 시책을 제안하는 기초 자료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매년 진행했던 것처럼 실태조사,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일반 매출, 네트워크 현황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정책이나 시책 제안을 좀 할 예정입니다. 아마 4월쯤에 이 관련된 실태조사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귀찮으실 수도 있고, 여러 곳에서 문의를 해오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사회적 경제의 어떤 발전과 방향을 논의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좀 봐주시고, 네, 적극적으로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진입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 진입을 위한 설명회나 컨설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진입을 지원하는 어떤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서 사회적 경제 기업 진입은 어떤 법인 설립보다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과 같은 제도권 안에 진입하는 것들을 좀 주로 저희가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진입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정도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공고가 아마 3월 중으로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게 되면은 그때 관련해서 공고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진입과 관련된 컨설팅도 저희가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연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컨설팅뿐만 아니라 교육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뉴얼북까지 제작해서 이제 꼭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관련된 내용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자료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교육 플랫폼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 플랫폼은 저희가 이전에 우리마을 에듀라는 마을 기업 필수 교육 이제 운영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확대를 해서 좀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필수 교육이나 마을 기업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교육이나 아니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에 필요한 어떤 요건이나 아니면 사업 계획서 작성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컨텐츠로 좀 올릴 예정이고요. 네, 혹시 진입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네이버에 우리 마을 에듀라고 치셔서 그 플랫폼을 한번 봐주시고 눈여겨봐주시고 혹시 진입을 하게 될 때 꼭 사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기업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어쨌든 충남 마을기업만의 어떤 특성들이 있고요. 그 특성을 잘 활용한 어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연계하여서 이제 기획전을 진행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추석 판매전이나 아니면 절임 배추 판매전 등을 진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마을기업 상황이나 제품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하반기에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사업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안내 하나만 드리면은, 지금 다 아시다시피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내년 1월 입주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혁신타운 입주 관련된 수요자 조사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혁신타운에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관련된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좀 부탁드리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는 앞에서 이제 충남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충남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많은 홍보물과 또 많은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충남 도민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충남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 그리고 또 충남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충남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그 메일과 이제 카카오톡 사경일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이제 정보 제공과 그리고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지금 방금 소개드린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 희망하시는 사업이나 필요한 자원이 있을 경우에 언제든 문의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충남 사회적 경제 기금을 운영하는 신협중앙회 사회적 금융본부에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협중앙회 사회적 금융본부 이승묵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기금 신협 상생협력 대출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책 24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발표 자료가 모두 끝난 후 기존에 사전에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본 소개에 앞서서 신협중앙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길가를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신협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협중앙회는 지역신협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868개 지역의 신협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충청남도와 협약을 맺듯이 이러한 사업을 기획하여 지역신협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금 현재 지방 이전 이런 것들의 움직임과 함께 한 15년 전부터 대전으로 본사를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협중앙회 사회적 금융본부는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으로 대출 상품 하나와 예금 상품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대출금이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자금을 공급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용 대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회적 경제 기업만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신협 사회적 예탁금이라고 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예탁금에 대해서 1%를 모아 사회적 경제 조직에 후원하는 착한 예금 상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신협은 금융기능과 보유자원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현하고 사회는 신협의 이런 존재 가치를 인정하여 신협의 선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신협의 사회적 금융 운용 현황입니다. 상생협력대출금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61개 신협에서 1051개 기업, 그리고 신용대출의 비중은 약 38% 정도 됩니다. 또한 저희는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그리고 경상남도와 다음과 같은 협약을 맺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대한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약 75억 원 정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협 사회적 예탁금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2,697 예금주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상생협력대출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대출금이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완화된 심사기준들을 적용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신협은 대출 상담과 심사, 융자를 진행하고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사후관리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협중앙회에서는 지역신협에 대한 교육과 업무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상생협력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에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충청남도 내 주사무소가 소재해야 되며 이는 곧 대전, 세종, 충북 등은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위는 첫 대출 취급 시에도 당연히 유지되어야 되지만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충남 외적으로 지역을 이전한다거나 인증 및 지정이 만료되는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저희 추가 약정서에 따라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은 안내드립니다. 그러면은 세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3개월 주기로 변동금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명목금리는 신용대출은 연 5.8%, 담보대출은 연 5.4% 이하입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에서 위 명목금리에서 최대 2년간 최대 3%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2024년도 2분기에는 금리가 바뀔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상환 방식은 신용은 이제 원금 분할 상환, 또한 거치 기간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은 일시상환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신용대출은 5년 이내로, 담보대출은 10년 이내로 취급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신용대출은 최대 1.5억 원, 담보대출은 최대 3억 원 이내입니다. 하지만 담보 가액에 대한 LTV 한도 이내라는 세부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위 평가 과정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대출 금액이 3천만 원 초과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가 없이 바로 신속하게 자금을 융자하고자 합니다. 해당 평가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회적 평가에 대한 개량적인 과정을 만들기 위하여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고 저희는 이 부분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위 사이트를 접속을 하여 신보 온비즈를 클릭합니다. 신보 온비즈에 보면은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또한 그 사전 과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원가입 역시 사전에 진행해 주셔야 하고 회원가입을 하실 때는 기업 회원으로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로그인까지 되었다라고 하면은 평가관리 들어가서 평가 신청 현황 메뉴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 평가 화면을 통해서 신규 평가 신청을 통해 신규적인 평가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 평가를 등록을 해주시면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평가 70%와 재무적인 평가 30%, 협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 60%와 재무적인 평가 40%를 통해서 지역신협 여신 담당자분들께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다 진행을 해주시면은 지역신협에서 평가를 진행을 해주시고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개인들이 은행 가서 대출 상담 받듯이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해서 진구 서류 등을 제출을 하여 상담이 진행되고 평가 그리고 대출 실행까지 진행됩니다. 네, 이상으로 짧게 저희 신협 사회적 상생협력 대출금 충남 사회적 경제기금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위 상품은 상생협력 대출, 즉 대출 상품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기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상품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평가 과정을 통해 대출 취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또한 사전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업에게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법인 대출은 원칙이 담보대출입니다. 담보가액에 대해서 최대 LTV 70%를 적용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특성상 담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신용대출이라는 예외 한도를 두었는데 최대 1.5억 원까지는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턱이 너무 높다라고 채무법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일반 법인 대출 기준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준을 낮추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조금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출연이나 재원 등 연체가 발생을 했을 때 대비책이 있지만 현재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신협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고 물론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의 연체가 발생했을 때 충청남도에서 70% 보존하는 부분이 있지만 30% 같은 경우는 지역신협에 단기 비용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출 상품이라는 점은 꼭 인지해 주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재무 평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는 인지는 하고 있는데 최대한 고려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출이라는 저희 법적인 틀 안에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점은 있고 이 부분은 꼭 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장래성을 보고 투자를 좀 늘려달라고 하셨는데요. 투자를 늘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측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따로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기금 신협 상생협력대출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남 사회적 경제 기금을 운영하는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이승목 주인님 발표였습니다. 충남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금이 물론 모든 기업들에게 이제 100% 만족도를 드리면서 맞춰서 들어가면은 너무 좋지만 이제 기금을 또 이제 보전해야 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신협중앙회 그리고 충청남도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모두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좀 잠깐 그 댓글 중에 그 충남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에 대한 문의가 와서 좀 안내해 드립니다. 충남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도 오늘 사업 설명회에 함께 할 예정이었는데 사업 계획이 확정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오늘 함께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충남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자료를 받아서 같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충남 광역자활센터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충남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발표를 맡은 충남 광역자활센터의 이재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충남 광역자활센터는 충남 세종 지역 16개 지역자활센터와 58개소의 자활사업이 수행하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단위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과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형성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경제 기업인 자활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고, 그럼 지금부터 충남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활기업 전문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기간이 되겠고, 사업 예산은 5억 7,2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월 26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당, 자활기업당 1인 정도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대 5년까지 연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지금 충남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세종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 자활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추진 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그리고 공정한 선정위원회의 선정을 통해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그 자활기업에는 그 자부담 부분이 거의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연 단위로 지원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서 추가 연장 지원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자료집 1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 기간이고요. 사업 예산은 3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신규 사업 추진 및 기존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적 경제 지원을 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자산 취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산 취득 부분의 경우에는 전체 5천만 원 중 최대 2,500만 원까지 자산 취득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개발에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 대상으로는 충남 세종 지역에 있는 지역 자활기업이나 아니면 광역 자활기업입니다. 추진 방법은 마찬가지로 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역 자활이나 광역 자활기업에서 사업을 신청을 한 다음에 선정위원회의 선정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활기업 창업, 자활사업 경영 지원입니다. 자료집은 19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월에서 예산은 5억 2,500만 원 정도 되고 그 개소당 3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횟수로는 최대 10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분야 중에 창업전 컨설팅의 경우에는 최대 840만 원까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24회가 최대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활기업을 창업하거나 아니면 기업 경영에 있어서 컨설팅이 필요한 내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상은 충남 세종 지역의 자활근로사업단 그리고 광역 자활기업입니다. 추진 방법은 사업 공모를 통해서 공고 안내를 하고 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해서 선정위원회 선정을 받아 각 기업 또는 사업단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를 통해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활기업 창업자입니다. 자료집은 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 사이에 1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예산은 4억 9천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서 자활기업을 창업할 때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당 최대 1억 원, 그리고 사용 기간은 18개월 동안 사용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하시면 되고요.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기업당 최대 3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근로유지 성과금이라고 있는데 자활기업 창업 이후 6개월이나 아니면 12개월이 지났을 때 참여 주민분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성장 예측 기업인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 요건에 해당할 시에는 3천만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충남 세종 지역의 자활근로 사업단으로서 자활기업을 창업을 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추진 방법은 사업 공모 안내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광역자활기업이나 지역자활기업의 신용 및 매출액 또 담보물 등 대출 여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자활기업에 대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충남 지역에 있는 지역 자활기업과 광역 자활기업입니다. 추진 방법은 자활기업이 추천서 발급 요청이 있으면 저희 센터에서 추천서 발급을 해드리고 그 추천서를 갖고 직접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합니다. 그 이후로 대출을 받으면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또 사업평가를 통해서 다음 해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 예산은 1억 원 정도, 아니 1억이 아니라 1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자격증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 자격증은 운전면허나 지게차,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등 업무에 관련성이 높은 국가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 한도액은 70만 원 정도이고 9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10% 정도는 자부담을 요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서 14명 정도 이상이 지금 지원할 예정이고 있고요. 사업 대상은 충남 지역에 있는 자활근로 사업단, 또 지역 자활기업, 또 광역 자활기업입니다. 추진 방법은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의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 및 품질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 예산은 1,3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활 생산품이나 그 포장재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디자인을 개선을 한 다음에 활용하는 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인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충남 지역 자활근로 사업단이나 광역 또는 지역 자활기업입니다. 추진 방법은 공고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서 대상에다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산품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자료집 45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고 예산은
1,78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자활 생산품에 관련된 온오프라인 전시 판매전이나 아니면 온라인 판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활 생산품, 기획 상품을 제작하거나 또는 자활 생산품 및 서비스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충남 지역 자활근로 사업단 및 지역 자활 기업이며 또 광역 자활기업도 여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전시 판매전 같은 경우는 모집을 통해서 판매전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결과 보고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 등 판로 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 공고 모집을 통해서 전문가 매칭을 통해 상품 제작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상품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네트워크입니다. 자료집은 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은 2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업종별 네트워크 회의, 업종별 교육, 그 다음에 공동사업 등을 논의 등을 주로 진행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은 충남 세종 지역 자활근로 사업단과 지역 자활기업 그리고 광역 자활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추진 방법은 업종별 네트워크 총괄계획 수립한 이후 부서별 업종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사업평가 및 결과 보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역자활 사업 지원입니다. 자료집 6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 예산은 3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광역 자활기업 발굴 및 기반 조성이 주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광역 자활기업 육성 지원을 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광역 자활기업을 구성할 지역 자활기업이고 추진 방법은 예를 들어서 그 광역 자활기업 발굴 및 기반 조성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네트워크나 공동 브랜드 등 규모와 광역화가 가능한 사업들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광역자활기업 발굴 기반 조성을 한 다음에 광역자활기업을 설립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광역자활기업 육성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충남 같은 경우는 3개소의 광역자활기업이 있는데 이 3개소에 대한 광역자활기업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 연계나 아니면은 육성이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광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아니고 저희 모법인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4년 11월 15일까지고 사업 예산은 한 개소당 최대 3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스케일업이 가능한 전략업종을 발굴하거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자생력을 강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활사업 전략업종 발굴 및 업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자활기업, 그 다음에 유관단체,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입니다. 대상입니다. 추진 방법은 사업 공고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는 서면과 대면 심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 안내를 통해서 또 협약을 착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충남광역자활센터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광역자활센터 이재수 부장님 발표해 주셨습니다. 충남광역자활센터는 시군 자활센터와 함께 충남에 있는 자활기업들을 지원하고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세종통합센터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죠. 예, 본원은 성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19개의 성장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충청권에 4개가 있습니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렇게 4개의 성장지원센터와 충청권역 전체의 사회적 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종통합센터 센터장 김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충남권역에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통합 사업 설명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 자료는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지원되는 사항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약식으로 자료를 69페이지,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전체적인 사업과 그리고 충청권역에서 지원되는 세종통합센터의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4년 센터 운영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기관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진흥원 본원, 아까 말씀드린 성남에 위치한 진흥원 본원의 주요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종통합센터 운영계획와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는 작년 9월이죠. 고용노동부에서 제4차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 환경이나 예산 삭감 등 우려의 지점이 있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해서 크게 큰 기조가 3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사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에 직접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직접 지원의 지원 사업보다는 간접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환하겠다라는 게 이제 고용노동부의 발표였고요. 정부의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직접 지원의 사회적 기업들에게 각각 재정 지원 사업, 즉 사업 개발비나 인건비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 체계인 금융, 판로, 컨설팅, 교육 이런 형태의 다른 형태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수립하겠다라는 지원 제도를 좀 만드는 것으로 형태가 좀 변화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 방식과는 조금 달라진 형태의 지원 체계를 수립하게 됐는데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이제 기관 개요나 이런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이런 정책 환경 변화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라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과 관련된 사항들이 좀 규정되어 있고요. 2010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기관 미션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법령상 저희 고유 업무는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나와 있는데요. 제20조 사항에 따라서 사회적기업가 양성,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사업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그 다음에 업종지역의 전국 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법령에 나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도 있는데요.
기재부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출연기관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도 하고 있어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따른 내용들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진흥원의 업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즉 사회적 협동조합의 관련 업무를 설립 지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과 관련된 업무도 저희 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조직 개편 이후에 본부 성남에 2개 본부 1개 실 그리고 지역으로는 3개 본부 6개 통합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진흥원 홈페이지 조직도를 참고하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은 통합지원기관이나 아니면 창업지원기관, 성장지원센터를 민간에다 위탁줘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지원조직 위탁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진흥원에서 해야 할 업무가 늘어났지요. 그래서 성장지원센터를 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면서 이 중간지원지역의 업무를 통합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성장지원센터가 그럼 몇 개 있느냐? 복권기금을 통해서 전국에 19개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2024년 올해 처음 지역통합센터를 통해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통합센터는 지역통합센터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사항들은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창업팀이나 예비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렇게 사회적 경제 초기 창업 기업과 관련된 입주 기업을 최대 5년까지 성장지원센터에서 수혜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컨설팅이나 아니면 창업 인프라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멘토링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전문 컨설팅 지원과 관련해서는요,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성장 단계 및 수요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좀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경영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역량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조직의 자립 동모를 위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통합 판로 지원은 크게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약 47억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판로 지원과 관련해서의 주요 핵심인 유통 채널 진출 지원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이 전국에 약 90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토어 365 매장이 있는데요. 이 오프라인 매장의 활성화 지원, 그 다음에 각각의 사회적 기업들이 전문 영역의 유통 전문 조직인 소셜 벤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 강화나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판로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유통 채널에 진출하는 형태로 지원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구매와 관련된 지원도 우선구매 정보 제공 강화나 1:1 구매 상담에 공공기관 교육이나 사회적 기업을 아니면 그 공공 우선구매 대상인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업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공구매와 관련된 사항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스토어 365라고 쇼핑몰이 있죠. 그 쇼핑몰에는 B2C, B2G, 그 다음에 B2B까지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영역으로 지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 상품, 상거래 지원뿐만이 아니라 공공구매 제품의 우선구매 지원도 이 이스토어 365를 통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별도로 B2G와 관련된 공공구매와 관련된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아니면 정보 전달 제공을 또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인데요. 12억 6천만 원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지원 금액 제도이지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교육이나 판로 지원이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지원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눠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기반 조성 및 지원은 약 1억 원 예산을 책정을 해서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사항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 가능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금융정보 접근성을 제고를 위해서 뭐 온라인 홍보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을 한다든지 그런 금융지원 정보를 취합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지원 제도를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종권에, 그러니까 세종이 아니죠. 서남권 총괄본부의 세종통합센터에서 4개 권역에, 충청권역에 지원하는 지원 제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이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아니면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의 행정지원, 그리고 지금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SVR 측정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셜 캠퍼스 온은요, 소셜 캠퍼스, 그 다음에 온, 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캠퍼스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와 따뜻한 성장을 의미한다라는 온을 중의적으로 표현을 해서 저희도 성장지원센터의 명칭은 소셜 캠퍼스 온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성장지원센터의 기능들의 역할을 소셜캠퍼스 온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각각의 센터에서 시설 보유 현황은 사무공간이라든지 회의실, 이벤트홀, 그 다음에 공용 장비, 뭐 화상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제작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셜 캠퍼스 온은 아까 말씀드린 19개가 위치해 있고요. 이런 교육 지원이라든지 멘토링 지원이라든지 협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 연계 뭐 이런 형태들도 지원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충남에는 그 천안 아산역 인근에 위치한 소셜 캠퍼스온 충남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상주 기업이 약 20개소가 지금 있고요. 등록 기업이 30개소. 그래서 총 50개소의 입주 기업들이 지금 현재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간에 사전 조기 졸업이라든지 아니면 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청해 주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오늘까지 이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요. 공고는 이미 좀 오래전에 나가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가 오늘 6시에 마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주기업 모집과 관련한 사항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의 진입, 유지, 성장의 의지가 있는 법인체면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가 나가 있고 만약에 그 개수가 좀 모자르게 채워진다라면 저희는 성장지원센터마다 개별적으로 수시 모집을 해서 상시 모집을 통해서 요 기업들을 채워나가는 형태로 지원제도를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행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크게는 사회적 기업 인증 사후관리와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과 사회적 가치 측정 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먼저 제일 크게는 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법령상 명시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5가지가 있고요. 이 5가지 중에 선택해서 고용노동부의 인증 절차를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계획 공고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나가고요. 올해는 총 3회 인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증 희망 기업은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있는 사회적 기업 포탈에 통합 사업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증 신청을 할 수 있고요. 1차 인증은 이미 2월 29일 날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3월 달에는 저희 이 인증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요건 검토와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게 세종통합센터에서 하는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랑 진흥원 본원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과 관련된 절차와 인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일정과 관련된 사항들은 이렇게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조직 형태나 유급 근로자 현황이라든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활동의 수입, 정관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윤의 재투자 총 이렇게 7가지와 관련된 요건들을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공지사항에 인증 지침이 지금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년 연간
그 인증 관련된 제도 일정을 지금 안내하는 공지도 나가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를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인증 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 달에 인증 모집 마감 공고가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에 최종 인증 심사 결과가 통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1차입니다. 그리고 2차 인증 공고는 약 6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심사는 7월 달, 그리고 선정 결과에 대한 육성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재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과 발표는 8월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3차는 9월 달에 모집 공고가 나가서 11월 달에 최종 인증 관련된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니 이 일정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그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어쨌든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충남도청을 통해서 모집 공고라든지 지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올해 고용노동부 포함 약 9개 부처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1회차에 걸쳐서 예비사회적 기업 모집,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모집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이것도 조만간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제도는 사실 사회적 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과 관련된 큰 차이가 몇 가지가 좀 존재하는데요. 요것은 그 인증 지침에 보면 예비 지정과 관련된 사항도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침 사항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비사회적 기업에는 인증사회적 기업 7가지 요건 중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영업활동을 위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조금은 좀 완화된 상태로 나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인증사회적 기업은 4월하고 10월 매년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보고서는 사업 실적과 그 다음에 이 의사결정에 참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을 앞두고 지금 3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보고서 관련된 안내 공지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조만간 고용노동부와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율경영 공시나 그 다음에 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도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좀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협동조합 설립 운영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쿡이라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협동조합은 경영공시가 좀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4월 달에도 이 경영공시와 관련된 업무가 여러분들한테 안내가 되고 진행될 예정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 전체가 아니라요. 경영공시 대상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그리고 이종협동조합 연합회를 대상으로 경영공시가 의무사항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공시의 절차와 관련돼서는 조만간 이제 경영공시와 관련된 교육이 좀 진흥원을 통해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경영공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고 자료 검토를 통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관부처나 아니면 지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 기간만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조금 안내를 드리면은 오늘 발표 내용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설명회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설명회를 위해서 지원사업 자료집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지원사업 자료집으로 현재 업로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11개 기간에 70페이지 정도의 사업 소개서가 올라가 있는 만큼 모두 확인하시고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간인데요. 네, 점차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충남서부 지식재산센터를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서부지식재산센터의 이정훈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오랜 기간 지식재산 사업을 해왔는데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지역 지식재산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특허청에서는 전국적으로 27개의 지식재산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27개의 지식재산센터들을 운영하는 이유는 각 지역에서 밀착돼서 여러 기업들을 지원하라는 뜻이고요. 충남에는 충남 지식재산센터와 충남 서부 지식재산센터 두 개의 센터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컨설팅은 무료 사업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소개할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재정 지원 사업, 컨설팅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센터의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성장 맞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7년 이내의 기업을 강력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중소기업 IP 발효 지원 사업을 통해서 브랜드나 디자인 또 해외 출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여기에서 더 규모가 성장해서 해외 수출이 가시화가 되면 이때는 IP 기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3년 동안 하나의 수혜 기업을 3년 동안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IP 나래 사업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 소개서 14쪽입니다. IP 나래 사업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서 7년 이내의 기업에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수혜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7년 내내 7번 받으셔도 되고 4, 5, 6, 3년만 받으셔도 되는데 8년 차가 되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독자적인 생존력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IP 나래 사업을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IP 나래 사업에 신청하셨던 기업분들이 여러 가지 사연을 갖고 계세요. 말풍선으로 제가 넣어놨는데, 내 기술이 정말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특허가 거절됐다든지, 또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특허를 출원했는데 특허 기술 평가를 받아봤더니 좋은 특허가 아니란다. 또는 이 IP 나래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어떤 기술 개발을 하신 게 아니고 특허가 있으면 조달 납품이 가능하지 않나요? 하면서 이제 의도를 좀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안타까운 경우는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경고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당신 내가 특허 침해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화를 위한 연구 개발은 다 됐는데 특허 출원까지 우리 개발자가 다 하기로 했었는데 개발자가 이제 퇴사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창업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특히 7년 이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영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리고 특허까지 출원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벤처캐피탈의 연계투자 지원, IBK 창공이라든지 특허 펀드 통해서 투자도 유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특허의 우선 심사가 법령이 바뀌어서 심사 기간이 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경영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특허를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데 우선 심사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 7년 이내에는 없는 게 많죠. 특허뿐만 아니라 인사, 노무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가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딱 2번 뽑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한번 공고하고 5월 달에 한번 공고해서 100일 동안 8번의 컨설팅을 거치는데요. 현재 상반기는 3월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필요한 분은 신청을 하시고요. 사회적 기업에 한해서는 저희가 선정 시 우대 가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5% 더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소기업 IP 발효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 IP 발효 지원 사업은 사업 소개서 1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IP 발효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즉시 어떤 애로사항이라도 해결하겠다, 이 의지를 갖고 만든 제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IP 발효 지원 사업 안에는 또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400만 원, 500만 원이 드는데 국제 특허를 출원할 때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국제특허 출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40만 원 든다 그러면은 우리 센터에서 220만 원 현금 지원을 해드리고요. 본인은 한 100만 원대 정도로 자부담을 해서 국제특허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제특허는 우리가 해외 수출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또 기업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내 특허를 출원해 놨는데 국제특허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IP 바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마케팅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케팅 믹스 4P라고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등. 근데 최근에는 5P라고 합니다. 패키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쁜 패키지 만들어야 되는데 예쁜 패키지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좋은 브랜드입니다. 예, 그래서 신규 브랜드 개발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는데 네이밍부터 네이밍스트를 고용해서 네이밍부터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로고 개발, 그 다음에 갖가지 어플리케이션, 명함, 쇼핑백, 뭐 간판, 브로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례로 들고 있는 치킨연맹은 서산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 본점입니다. 신규 브랜드 개발하셔서 서산부터 경기도 수도권까지 진입한 우리 충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화상 디자인 개발 지원인데요. 기업에는 디자이너도 있어야 되고 기획자도 있어야 되고 개발자도 있어야 되지만 또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자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휴대폰 앱을 개발하다 보면 휴대폰 앱 자체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건 충실히 수행을 하는데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이 좀 좋지 않아서 앱 출시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화상 디자인 개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런 앱, 그 다음에 UI, UX를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만 있는 회사에서도 충분히 앱 개발이 가능하다. 제가 지금 결과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구구단 게임이에요. 어린이들을 위한 구구단 게임인데 신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있던 한 스타트업이 디자이너가 없어서 저희가 도와드렸던 계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허에 대한 부분을 제가 IP 나래 사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IP 나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도 많이 안 해봤고 그 다음에 특허를 출원 한 번도 안 해본 분들한테 어울리는 사업이고 이 특허맵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 특허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검증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IP 나래처럼 컨설팅을 8번씩 하지는 않습니다. 딱 3번 정도 회의를 해서 특허를 가다듬는데 이 경우에는 연구 노트를 어느 정도 작성했냐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는 뭐 식품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제품을 직접 만들고 제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품을 처음에 개발을 해보면 뭐 나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워킹 몽업을 만들어 보죠. 파일럿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 보니까 처음 만들어진 제품의 디자인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마치 그 프랑켄슈타인처럼 이것저것 가용한 것들을 뭐 납땜하고 용접하고 해서 만들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로 나와 있는 경우는 당진에 있는 휴대용 시멘트 믹서 개발 기업이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술자들도 있고 용접 실력도 있어서 제품 형상을 만들긴 했는데 형상이 판매할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제품 디자인을 해드렸고 이 휴대용 믹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정집 리모델링 같은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일반적인 가정 문을 지나갈 정도의 크기가 돼서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 포장 디자인인데요. 우리 사회적 기업들도 농식품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할 때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죠. 목형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또 금형 비용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장 디자인을 예쁘게 하지 못하고 기존 상용품이나 파우치 하다 보니까
정말 정성 들여서 국내산 좋은 재료를 만들었는데 소비자들한테 냉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을 해드리는데 저희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단순하게 하나의 파우치, 하나의 박스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5개의 제품군이 있다면 5개의 제품군을 모두 포장 디자인 개발을 해드립니다. 더해서 선물 세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선물 세트까지 같이 해드리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쇼핑백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거기까지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개수의 제한 없이, 종류의 제한 없이 지원하니까 식품이라든지 일반적인 소비재를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와서 뭐 특허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특허 기술이 생각보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발표하시거나 뭐 투자 IR을 가시거나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리 기술을 설명할 때 사실 짧은 시간에 그걸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허가 등록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허를 분석해서 3D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물에 보면은 태양열 관련된 전지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전지가 왜 훌륭하고 좋은지 친환경 코코넛 연료를 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고요.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등산로라든지 이런 곳에다 설치할 수 있는 등산객들이 쓸 수 있는 휴대용 충전기가 되는 거죠. 예, 찾아가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대략 한 5분 정도의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고 이 기업은 이 홍보 영상을 갖고 사업계획 발표뿐만 아니라 전시회 박람회 잘 활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소식을 들었더니 영어 자막을 달아서 해외 박람회에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게 브랜드 리뉴얼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적 기업들 또 농식품 분야가 많으신데 이 브랜드나 시각 디자인이 약간의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만들었을 때는 참 정감 있고 예쁜 디자인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노티가 나는 이런 디자인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결과로 보여드리는 기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서산의 두루마시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브랜드 개발을 해드렸었는데 12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올드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서 깔끔하게 매주 영상으로 해서 로고를 다시 개발을 해드렸고요. 최근 뭐 온라인 스토어에서 더 많은 고객층을 끌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IP 기반 해외 진출 사업인데 저희 사업 속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워서 넣은 게 이 IP 기반 해외 진출 사업은 1년에 딱 한 번 공고를 하는데 1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1월 달에 공고하고 접수가 1월 달에 마감되다 보니까 오늘은 알려드려도 이미 사업이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 1월 달에 신청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IP 기반 해외 진출 사업은 해외 수출을 할 때 많은 비용이 드는데 특허도 내야 되고 디자인도 개발해야 되고 영문 브랜드도 개발해야겠죠. 그 다음에 포장도 다 영어로 바꾸고 또는 중국어, 일본어 각 국가의 언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한해서는 수혜기업을 뽑으면 3년간 지원을 합니다. 충분한 실적을 내실 수 있게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또 공지를 드릴 테니까 내년 1월에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업 소개를 드리면서 일부 듣고 계신 분들은 좀 어렵고 우리가 하기엔 규모가 큰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어서 올해 새롭게 추가된 소상공인 상표 출원 지원 사업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분들 중에도 카페라든지 체험장, 식당,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인지 모르고 우리 간판을 달았다가 또는 다른 중소기업들이 상표를 쓰고 있는지를 모르고 썼다가 분쟁이 생긴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정말 고민해서 좋은 상표를 만들었는데 상표 출원을 안 해서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보면은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포항의 덥죽덥죽이 소개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 덥죽덥죽 상표를 방송을 보자마자 다른 브로커가 출원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상공인 상표 출원 지원 사업은 그래도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표 출원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금을 66,000원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2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부담금 66,000원도 받지 않고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QR코드를 띄워놨는데 QR코드 사진 찍으시면 바로 사업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고요. 저희 센터의 사업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유튜브에 게시되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사회적 경제 기업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구 청량 여자정보고 부지에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의 미래를 품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건립되는 통합 거점입니다. 특화 전략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소셜 그리노믹스를 특성화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소셜 그리노믹스는 사회와 친환경, 경제를 결합한 단어로 건강한 먹거리, 친환경 에너지, 자원순환의 크게 3가지의 특화 분야를 통해 탄소 중립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공간 조성 계획.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 마당과 입주기업과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101대의 넓은 주차장을 제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될 것입니다. 타운 1층에는 기업과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과 입주기업 및 이용자를 위한 카페와 식당, 식품,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사회적 경제 제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전용 공간 등을 두어 방문객들과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타운 2층에는 시제품 생산이나 디지털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각종 장비를 공유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와 기업 행사 및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규모별 회의실과 교육실로 이루어져 창작, 창업, 교육이 어우러지는 유기적 공간입니다. 3층과 4층에는 사회적 경제 혁신 기업을 위한 입주 공간 48실과 협업과 네트워킹을 위한 공유 공간과 라운지가 마련되어 독립성과 개방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사무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단순한 입주 공간을 넘어 사회적 경제 혁신 기업 창업과 시제품 개발, 제조, 유통, 네트워킹까지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될 것입니다.